안녕하세요. 맥스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뭐 먹고 살았는지는 차츰차츰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제가 지난 8월 달에 블로그에 썼던 글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은 그동안 못 올리고 있었지만 이렇게 블로그는 나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단톡방에서는 계속 꾸준히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인데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영상을 앞으로도 예전에 올리던 것처럼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에 올린 글이고요. 울산 하반기 주목해야 할 분양 현장 딱 4곳만 추려봅니다 라는 글입니다.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지금 여기 있는 4군데 현장은 다 분양을 안 했었던 현장들인데, 지금 첫 번째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대공원 한신도유 같은 경우는 모델하우스를 오픈을 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죠. 그리고 청약을 했고 청약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 24일부로 선착순 분양에 들어갔죠. 이 글을 쓸 때 대공원 한신도유에 대해서는 키워드를 준주거지역 주상복합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 사실상 왜 준주거지역이냐면 일반 사업지에도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고 준주거지역에도 주상복합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울산의 남구랑 중구의 웬만한 그 일반 상업지역에는 전부 다 토지 작업이 들어가 있고 시행사나 건설사에 넘어간 현장들도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철거가 된 현장들도 많이 있고 건축심의라든지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일반 상업지 쪽에는 작업할 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 상업지 옆쪽에 있는 준주거 지역으로 조금씩 이렇게 온기가 퍼져나간다 그래야 되나? 퍼져나가고 있었죠.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지금 대공원 한신도유가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이 4군데 현장 중에 제일 먼저 분양을 했는데 분양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름의 문제가 뭐냐면 준주거 지역도 분양성이 좋다, 사업성이 좋다라고 해서 보고서를 써가지고 금융권에다가 제출을 해서 금융 조달을 하려고 했던 대부분의 시행사나 건설사들이 타격을 입습니다. 이 논리가 깨지는 거잖아요.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야, 그 앞전에 분양했었던 준주거 지역에 분양했었던 현장이 분양 성적이 안 좋은데 여기도 잘 될까? 라는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거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을 할 수 있는 논리가 깨져 버렸습니다. 이 분양이 잘 안 됨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토지 작업을 하던 준주거 지역이 다 스톱이 됩니다. 스톱이 되고 이쪽에 자금을 대려고 했던 많은 뭐 투자자라든지 금융권에서도 정밀 검토가 들어가면서 잠정 보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공원 한신도의의 분양 성적이 어떻게 보면 좀 중요했었는데 조금은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면서 준주거 지역에 그런 주택이 공급되는 거에 대해서 미지수가 되어버렸죠. 준주거 지역은 아마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예상을 합니다. 지금 토지 작업하시는 준주거 지역에서 토지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꼽았던 현장은 우성도펄인데요. 여기서는 키워드를 남구 신정동 일반 상업지 주상 복합으로 이렇게 좀 길게 잡았는데 핵심은 신정동 일반 상업지입니다. 신정동 일반 상업지. 그러니까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19년도 20년도에 집값이 많이 오를 때 뭐 상급지, 상위 입지, 뭐 대장 아파트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공급을 하려면 다른 지역보다는 남구 신정동에 공급하는 게 사업성이 좋다, 분양성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신정동 지역으로 많이들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이게 여러 시행사나 건설사 그리고 금융 대주단 쪽에서도 저한테 개별적으로 문의가 와서 많이 저도 뭐 상담 아닌 상담을 해드리곤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신정동 어떻습니까? 신정동 잘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신정동이 되게 넓은데요. 어디를 말씀하세요? 라고 되물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막 그래요. 이게 다 신정동이긴 한데 저쪽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분양성 면에서는 좋지 않은데 어떻게 사업을 하실까? 이런 의문이 드는 지역도 좀 많았어요. 물론 아시는 것처럼 봉월로 주변으로가 좀 많았죠. 봉월로 주변으로 많았고 시청 대로변 쪽으로 해가지고 태화로타리 가는 방향도 일반 상업지기 때문에 그쪽도 좀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토지 매입이 활발했었고 그 다음에 시행사라든지 건설사가 자금 투여를 많이 해서 자금 조달도 많이 했죠.
그래서 좀뭐 토지 매입이 좀 많이 됐었는데 그런 현장들의 논리가 그래도 울산 하면 남구 아니냐. 남구 중에서도 신정동. 왜 신정동이냐. 옥동도 아니고 왜 신정동일까. 문수아이파크 2차가 신정동이거든요. 행정구역상으로는. 그래서 다들 신정동 쪽으로 토지 검토를 많이 했던 거죠. 이게 울산 사람들, 울산 업체가 검토를 했으면 아마 이렇게 검토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울산에 외지 투자자가 많이 들어온 것처럼 이런 그 부동산 개발 시장에도 외지 업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외지 업체, 외지 시행사, 외지 시행사라면 좀 약간 그렇고 타 지역에 있는 시행사, 부산이나 대구 쪽 시행사, 그리고 뭐 시행자본 이런 쪽에 많이 들어왔는데 잘 모르고 땅을 사신 분들도 좀 제법 있어요. 토지 작업도 다른 지역에서 와서 하신 분들도 좀 있어요. 왜냐면 지금 분양 많이 하고 미분양 많이 난 지역에 있는 계신 분들이 그쪽에서는 더 이상 작업을 해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울산으로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토지 작업을 했고 그리고 본인들 네트워크 자체가 그쪽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그런 이제 시행사나 개발 회사한테 땅을 많이 소개하고 팔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이제 섹터가 넓은데 신정동이라고 하면 어디 이쪽은 조금 안 좋은데 분양성 면에서는 조금 안 좋은데 이쪽을 검토를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자금이 투입되기 시작해서 매입까지 다 되고 있고 막 이런 현장도 많거든요. 그런 현장들에 지금 그러니까 우성 신정 도폴이 분양 성적이 좋지 않게 되면 뭐 그런 대부분의 현장들이 그 사업성이나 분양성에 대해서 내세웠던 논리가 깨지는 거죠. 이게 일반 상업지다 보니까 되게 블록 단위로 개발되니까 규모가 되게 비슷비슷합니다. 규모가 비슷하다는 건 가격도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어떤 데는 2천만 원에 팔고 어떤 데는 3천만 원에 못 팔잖아요. 같은 지역 비슷한 지역이니까. 그럼 분양가도 되게 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지을 수 있는 세대수도 비슷하다. 땅 크기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매출액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매출액은 다 비슷한데 어떤 현장은 원자재인 땅값이라든지 공사 금액을 좀 싸게 샀다. 또는 금융을 좀 싸게 조달했다 하면 수익이 조금 더 남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수익이 별로 안 나겠죠. 이게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우성도폴이 분양이 잘 돼야 돼요. 분양이 잘 안 되면 남아있는 다른 현장들이 신정동 일반 상업지에 대한 논리가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좀 힘들어지겠죠. 다른 사람들을 그러니까 금융 조달은 했다 손 치더라도 분양할 때 청약받을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을 할 수 있는 논리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성도폴의 분양 성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신정동 일반 상업지로 잡았습니다. 여기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뒤로 준비 중인 모든 현장들이 좀 잘 안 될 것 같고 여기 일반 상업지가 안 되면 중구 쪽 일반 상업지도 잘 안 되고 동구 쪽에는 일반 상업지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여기를 꼽았습니다. 비슷비슷할 거라서 사업 규모가 되게 비슷비슷한 현장들한테는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호수공원의 엘리네뜰인데 여기서는 키워드를 남구 야암동으로 잡았습니다. 야암동이죠.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야암동. 야암동에 아시는 것처럼 야암사거리부터 해가지고 여기 B14 재개발 지역까지 해가지고 싹 갈아엎는다고 보시면 돼요. 다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뭐 지금 가보시면은 뭐 철거한 현장도 있고 철거하려고 펜스 친 현장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저기가 싹 다 밀고 다 아파트가 생긴다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분양하는 현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19년도, 20년도 울산 부동산 상승기, 전국적인 부동산 상승기 이후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분양하는 야암동의 아파트 현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 현장이 잘 되면 나머지 현장들도 야암동이 울산에서 신흥 주거지로 각광받는 곳이야 라는 논리가 증명이 돼서 차후에 진행되는 다른 사업들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안 되면 아까 얘기했었던 신흥 주거지라는 논리가 깨져버리죠. 그러면 이 뒤쪽에 다른 현장들이 금융 조달을 하거나 시공사를 컨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방구동 대시항입니다. 여기 이름이 정해져 있던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 8월달에 제가 글 쓸 때는 안 정해져 있었나? 아무튼 여기서는 중구 공동주택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저만 안 되는가요? 공동주택이라고 정했습니다. 왜 공동주택이냐면
남구에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많은 현장은 대부분 일반 상업지고 주상복합입니다. 주상복합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공동주택이죠. 아파트 같은 아파트가 되겠죠. 공개되어 있는 조감도도 보시면 6개 동이 있고 이렇게 네모 반듯하고 평지고 놀이터도 있고 뭐 이렇게 보면 나무도 많이 있고 조경도 많이 있고 바로 옆에 학교 있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아파트가 딱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84타입이거든요. 84타입이고 맨 위에가 펜트하우스 형식으로 해서 대형 평수가 일부 있고 나머지는 84단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분양이 잘 되면 중구 쪽에도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 상업지 쪽에 공급하는 주상복합들이 새로운 논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논리가 계속 입증이 돼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여기도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중구 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많은 현장들이 내세웠던 여러 가지 논리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구 공동주택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19년도 20년도 부동산 상승기를 지난 이후에 중구에서 아마 첫 번째로 공급되는 현장일걸요. 남구에서는 문수르 푸르지오랑 대공원 한신도유가 있었고 울주군에서는 온양발리 그다음에 덕화시넬 해피트리 서울산 이편한 분양 성적이 다 안 좋았지만 있었고 동구는 없었고 북구도 없었네요. 그러니까 중구에서 하게 되면 첫 번째 모델하우스 다 지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추석 지나서 오픈한다고 했는데 오픈 안 하네요. 여기 광고 대행사에서 저한테 연락 온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소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이 논리가 깨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보고서 쓰시는 분들 사업성 검토 보고서, 분양성 검토 보고서, 시장조사 보고서, 그리고 분양가 제한 보고서, 마케팅 관련된 보고서를 쓰시는 모든 분들이 기승전결에 의한 논리적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는데 단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들이 안 되게 되면 그분들이 내세웠던 논리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입지에 따라서 비슷비슷한데 그 논리가 깨져버리죠. 그러면 상대방 설득하기가 힘들잖아요. 상대방 설득이 안 되겠죠. 야 저것도 잘 안 되는데 이것도 니네들도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새로운 논리로 나를 설득해봐가 되겠죠. 이게 얼마 전에 그 단톡방에서 얘기했었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안 되면서 트램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제가 트램이 생김으로 해서 여기가 개발이 되고 그 주거지역으로 각광을 받을 거라라고 논리를 내세웠던 그런 이제 많은 그 트램 라인에 있는 현장들이 그 논리가 깨져버린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보고서 페이지가 한 2장, 3장 날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트램이라는 것도 되게 좋은 먹거리였거든요. 보고서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뭐 트램만 집어넣어도 한 2장, 3장 공짜로 먹을 수 있었는데 트램을 못 쓰게 됨으로 해서 보고서 페이지가 한 2장, 3장은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 논리도 내세울 수 없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도 그 논리를 내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뭐 논술과도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쪽에서 상대방을 설득을 할 때 브리핑을 하거나 설득을 할 때도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리를 내세워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그거랑 일맥상통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논리가 깨진다. 논리가 깨진다. 그러면 그 논리가 깨짐으로 해서 분양이 잘 안 되고 사업성이 안 나오고 하면 사업을 못 하겠죠. 그러면 공급 물량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23년도에 울산 입주 물량은 8,786세대. 요거 아실에 나오는 데이터인데요. 여기서 뭐 소규모 오피스텔이라든지 소규모 단지까지 치면 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에서는 10,000세대 정도 된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아실 기준으로는 8,786세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20년도, 21년도, 22년도 올해까지는 3년 동안 누적된 공급 물량은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23년도 일시적으로 많죠. 그리고 24년도에 공급 물량이 조금 있습니다. 올해랑 비슷하죠. 22년하고 비슷한데 지금 안 지으면 25년도에도 많이 없어요. 입주하는 물량이. 그러니까 논리가 깨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금융 조달이라든지 청약에 문제가 생겨서 사업성이 안 나오고 분양성이 안 나오게 되면 2년, 3년 후에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서 이렇게 10분 넘게 떠든 겁니다. 결론은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조정지역이 기습적으로
해제가 되었는데 해제된 이후에 분양을 미루었던 현장들이 하나둘씩 분양을 좀 서두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조정지역이 해제됨으로 해서 청약할 수 있는 뭐 아시는 것처럼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6개월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좀 청약에 대한 허들이 좀 낮아집니다. 다른 건 되게 다 아직 변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청약에 대한 허들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딱 간파한 시행사, 건설사, 사업 주체가 되겠죠. 사업 주체들이 공급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앞에서 설명했었던 이런 입지라든지 상품에 대한 논리가 많이 분양이 안 되게 되면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 뒷단에서 공급하는 현장들은 문제가 생길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이라서 이야기가 좀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긴 한데 한 번 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논리들이 다 깨지게 되면 공급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영상을 좀 자주 올릴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계속 설명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